네, 안녕하십니까. 가스컬러 강정용입니다. 날씨가 장마철서인지 굉장히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어제 시장을 좀 생각해 보면은 어제 시장은 체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시총상이 최근 들어서 강세 띈 종목군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정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세의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을 볼 때, 우선은 경제 지표가 잘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 국내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이쪽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될 때는 베이시스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외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총 상위 대형이 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외적인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280포인트 전후까지 다시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은 15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더 크게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제 거래대금의 증가한 부분이 일부 시총상이 몇몇 개 종목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인들은 한 614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도 약 1,500억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을 봤을 때는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지만, 종목별 업종별로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27% 상승한 303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 베이시스가 이제 약밥 정도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2만 6천 계약 정도를 현재 맥시멈으로 현재 잡고 있고, 2만 계약 미만에서는 다시금 중간중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래서 약 2만 2천 개 가까운 누적 순매수로 증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여전히 강세를 띈다.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거래대금이 13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었는데,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는 동일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가 매물이 많이 쌓여있던 자리가 3,380에서 3,450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우선은 저항을 살짝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한 매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다가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은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아주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가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추가 부양책 협상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다가 되는데, 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 미국에서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우선 원유 서비스도 강세 띄었고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테슬라가 중심으로 움직였었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포드라든지 이런 전통차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다음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약간 방어주 성향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 뭐 최근 들어서 금값 같은 경우는 2,000불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서 금값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방어주 성향도 같이 움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도 역시 화학이라든지 통신이나 철강, 그다음 산업재 역시 강세 띄었고요. 반대로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올라갔었던 뭐 제약바이오 일부가 차익 실현,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약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23.7로 추가적인 약세를 띄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41.7불, 다시금 어느 정도 최근의 고가 라인대를 다시금 올라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26% 상승하면서 이제 62.74로 직전의 고가를 다시금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약세, 그 원달러 환율은 뭐 1,193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이제 상단 자리,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실적 발표 다 끝났고, 개별적으로 뭐 M&A라든지 액면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한 번씩 다 있었다 그런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이 부분이 일부 미국에서 언택트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들의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역시 좀 제한적이고 실적 발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거의 없다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우선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이 라인대를 살짝 넘어가서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추세 상단에서 여전히 걸린다 부분은 동일한 케이스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스권의 현재 중간 마디와 앞전부터 이어오던 추세 라인대 하단 자리 여기가 172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72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뭐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에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720포인트를 이탈한다 했을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가 사실 차익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대부분이 성장이라든지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쪽에서 차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연동되는 쪽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증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림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다만 국내 증시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이제 3,34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가격대가 2월 달에 하락할 때에 이제 1월 달 고가이자 갭으로 떨어졌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자리 때까지 우선적으로는 추가적인 강세 이후 숨고르기 또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돌파 지지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인 64포인트 전후까지가 더 열려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 라인대까지가 약 3.5% 정도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모양이면서도 세기가 조금씩 틀리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경제 회복 속도 여기에 따른 차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현재는 미증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우선은 종합주가 지수는 1.29% 상승했고 코스닥이 0.9%. 근데 이제 대형 쪽보다는 사실 중소형 쪽에서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쪽에서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소폭 매수가 유입된 케이스였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대형이 약세를 띠는 반면에 그 외전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우선은 이제 IT라든지 은행, 보험 같은 경우 시장보다 좀 약한 모습이었고 증권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특히나 이제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키움증권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되는 부분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갖고 있던 자기 주식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던 케이스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들이 대부분 올라왔었다 되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주가 더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전에 손실 났던 부분이 수익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양시장 합쳐가지고 거의 뭐 28조, 29조 이렇게까지 늘어났으니까 예전에가 한 7조에서 8조 이 정도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대금이 증가됐던 부분이 브로커리지 쪽에서의 수익이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도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하반기에도 지금의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매매란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권사들의 실적적인 부분에서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7월달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는데 우선 실적이 좋다는 것과 하반기 역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전용 전기차 출시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이 역시 강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보다는 소폭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이 어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의 정책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수도권에서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이 한 2, 3년이 넘어간 상태인데 정부에서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 공급을 축소한다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2023년도부터는 분양이라든지 국내에서의 주택 사업이 굉장히 위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이 부분이 정부의 정책이 약간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좀 더 봐줄 수 있다가 될 겁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제약에서가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이 나타난 그렇게 있었는데 반대로 시총이 최상이었던 종목군들은 그렇게 강세 띄지 못했다 정도.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서서히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의류 업종도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외적으로 통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통신사가 강세를 띈 것이 아니라 SK텔레콤 정도 약간 종목별로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증권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6월 달까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갔었을 때 그때가 이제 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고가를 넘어서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기업 같은 게 딱 두 군데,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두 군데가 되는데 그 외적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승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었다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충당금을 얼마큼 설정하느냐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증권사를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증권사들의 실적은 2분기 당이 좋고 3분기, 4분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사실 선별을 좀 잘하셔야 돼. 잘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증권 업종 지수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윗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되겠죠. 그래서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에 넘어간다 될 때는 방향 자체가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부분에서 종목 선별만 좀 잘 하시면은 증권 업종도 상당히 좋다 될 겁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용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쓰실 만큼 증권사에다가 돈을 많이 벌어주게끔 하고 계시니까 증권 업종 그만큼 관심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그 시총 상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언택이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와 언택 이것만 하더라도 전체 코스피 200에서 50%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혼자 간다 이러면 지수는 강하게 움직이지만 베이시스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된다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7월 28일인데 7월 28일 날 외국인들이 1조 3천이라는 매수를 나타내면서 대규모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날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날이 금융투자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1,400억이 출회가 되고 그 다음 날도 삼성전자 강세 때 역시 1,300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언택트 쪽으로 매기가 쏠렸다 되죠. 그 언택트가 매기가 쏠리니까 시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총이 높은 언택트들이 강세에 띈 만큼 베이시스가 약화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2,600억, 2,800억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온다 되니까 결국은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상승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에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들의 강세가 나올 때 지수가 강세를 잘 연결을 못한다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언택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자체가 시장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베이시스 개선되면서 프로그램이 390억 정도 들어왔다. 이 부분이 그 외적인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강세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느냐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조정을 이제 어차피 한 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데 조정을 받을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시총 상위 반도체라든지 언택 만약 이쪽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 외적인 쪽은 오히려 시장에서 지수보다 더 견조하거나 오히려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다시금 채워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체감 지수를 높여주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어제 LG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에 다시금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LG전자 역시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이 하위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LG전자가 예전에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협업한다라는 부분이 또 강조가 되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이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의 개선 그리고 향후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를 같이 부품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LG화학 외인도 들어왔고요. 파미셀이 동반 매수 그리고 이제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시젠 이쪽이 이제 연속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앞서 좀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 역시 마찬가지. 네이버라든지 하이닉스, 카카오 그래서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삼성 SDI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마찬가지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 외적으로 현대차도 일부는 매도했고요. 현대모비스도 일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SK텔레콤 통신사 중에서는 이제 SK텔레콤 역시 따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다음 현대차 역시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는 동일하다가 되고 LG전자, 기아차.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오히려 동반 매수 그리고 넷마블이라든지 일부 종목별로 나타나고 역시 건설, GS건설도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건설 전반적인 매수 동일하게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차익 실현 성격 강하다 역시 동일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동일하죠. 그다음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 시젠,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나타나면서 많이 올라갔던 쪽 그리고 언택트 또 시총이 높은 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 지수인데 대형 지수로 볼 때는 아직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연중 고가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대형 지수에서는 아직까지 연중 고가를 넘어가지 못했다 되죠. 그래서 연중 고가가 2255에서 2265포인트가 되는데 그 라인대를 최소한 돌파한 시도는 나타내줘야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가 이제 상단 자리대를 거의 다 만든다가 될 것 같은데 지수로는 2300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단 자리를 갔다가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좀 어렵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포지션에서 윗자리로 아직까지 남겨놨는데 이 라인대를 오늘이나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뽑은 다음에 포지션을 정리할지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난다 되면은 미국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이 통과가 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아까도 언급했듯이 어느 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조정을 중심으로 받느냐 이 부분과 그리고 조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결국 이 조정은 매수하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밴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9월 만기까지.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좋다.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우선 매물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처리가 안 될 경우 물리적으로는 뭐 또 의회를 뭐 연기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뭐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새로운 호재성 재료를 안 된다는 건 동일하다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민감이 어제 미증시에서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듯이 경기 관련이 좀 더 좋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많이 올라간 쪽은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번 주까지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경제 지표 굉장히 좋게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시그널은 여전히 강하다 되는 거고 실제로 이번 기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다 바닥을 쳤다는 거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의 문제인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증시가 결국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가 되죠. 그래서 현재는 중국 증시가 뭐 상당히 강하다고 국내 같은 뭐 코스닥은 노내로 치더라도 코스피 역시도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도 당연하다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동조화된 듯 하면서도 상승과 하락의 세기는 틀리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약 이틀 정도 남았는데 2,300포인트 전후까지는 가능하다. 동일한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시총 최상위 반도체 언택 그리고 그 외적인 쪽 이렇게 나타난다 되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시총 최상위에서 사실 반도체와 언택 다음이 바로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강세 띄는다는 지수가 강세 띄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자동차가 가치주라는 평가를 바꾸는 것도 있고 실적이 좋다는 부분도 있고 언택과 반도체하고 그 다 빼버리면 바로 자동차가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지수가 강세 띄는 날은 자동차가 강세 띄는 것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이 많이 유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많다가 되는 케이스라서 극단적으로 베이시스가 다시금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되면은 그 외적인 전반적인 강세도 가능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라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실적이 확실히 좋은 기업들이 상승을 강하게 뻗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도 앞전에 NH투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 상했었지만 어저께 발표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동일한데 2250에서 현재는 2300포인트 윗자리 근처까지가 좀 더 올라왔다가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상단은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예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지노선 자꾸 조금씩 높아진다는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증권도 보셔야 되고 이제 의류 쪽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 그 디스플레이 그대로고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재평가를 받을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더 나빠질 수가 없다 되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가능하다 되고 그다음에 정유라든지 순수화 이런 쪽에서도 반등이 좀 미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 역시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한 주의 절반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